자, 머신러닝 얘기를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인공지능 역사 얘기하면서 머신러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머신러닝이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기 좀 무지한 무모한 질문이긴 한데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엄청 많이 해주면 그치? 머신러닝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그림이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이 하나하나 야 이런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 자 가라는 글자는 말이다. 기억이라는 건 말이다. 이렇게 한 평의 수평으로 또 똑같은 색깔이 오다가 딱 끝이 나고 한 그 아래를 보면 색깔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코드로 해줬어야 됐다면 혹은 데이터 팩트 그런 룰들을 차곡차곡 다 알려줬어야 했다면 기계학습이라고 하면 너무 비유가 너무 재밌는데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데이터를 막 부어주면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가라는 건 이렇게 생긴 애고 나라는 애는 이렇게 생긴 거고 라는 거를 스스로 알아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 사람이 막 들이부어줘. 근데 물론 여기서의 예제는 클래시피케이션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얘가 어디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도에 약간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그런 용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부어주는데 어떤 데이터를 부어주냐면 이미지를 주면서 이미지에다 이름표를 붙여서 자 이거는 개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건 닭이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가 자 봐라 지금 이게 색깔이 없다가 생겼다가 뭐 이렇게 가지 이런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픽셀값 이미지의 요 점에는 어떤 색깔이 있는지 그냥 색깔 그 위치별로 어떤 색깔인지만 쫙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열심히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러너라고 표현 사실 이렇게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지금 약간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너라고 하는 거 또 프로그램이죠. 어떤 알고리즘인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해서 그래서 모델이라는 건 만들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뉴럴 네트워크 기존의 사람의 뇌세포와 유사한 흉내를 낸 그런 뉴럴 넷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입력이 들어오고 그 입력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의 노드들이 여러 입력에 대해서 그 입력들을 합을 해서 그 입력들을 가공해서 또 새로운 출력을 생성하고 그 출력이 다음 단계의 노드로 들어가고 그리고 각각의 노드들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어떤 입력들이 있다고 할 때 그게 다 똑같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0.2, 어떤 것들 0.8, 어떤 것들 0.3, 얼마만큼의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계속 데이터를 먹으면서 어떤 가중치를 부여하는 게 적당한가라고 하는 걸 학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됐다 이제 라고 하면 그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그 마무리된 게 바로 이제 모델이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과수원에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과일을 쫙 사진을 찍습니다. 과일 사진을 찍어가지고 얘는 상급 얘는 하급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런 거 한다라고 하면 그 과수원에서 기존의 사과들에 대해서 얘는 상급인지 하급인지 구분했던 데이터를 주면 열심히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들어서 과수원 분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럼 과수원 분은 이 과정 다 필요 없고 요 마지막 최종적인 프로그램만 가지고 가서 과일들 카메라 사진 쫙 찍어가지고 얘는 상 얘는 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우리는 이 전체를 다 바라보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여기는 안 보이는 거고 최종 납품된 요것만 보는 거죠. 우리 우리 챗 GPT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치? 우리는 걔가 뭘 어떻게 학습했는지 관심 없어. 그냥 우리가 프롬프트에 뭔가 입력하면 걔가 출력을 내주는 거고 그냥 그걸 현재 쓰고 있는 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 미리 학습을 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얘야 얘는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걔가 뭔데? 라고 이제 물어보고 얘가 대답을 해줄 거고 그게 신뢰할 만한 거다 라고 믿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 그림 요 그림 잘 기억하세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먹고 크는 애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이
결국 그 인공지능 모델의 신뢰성.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이라는 건 프로그램인 거야. 아, 미안. 잠깐만. 여기서 오케이. 근데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럼 모델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기네요? 근데 이런 뉴럴넷의 경우에는 결국 프로그램이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니 몇 개의 노드가 중간에 있을 거니 각각의 노드들은 들어오는 입력에 대해서 서로 다른 웨이트를 어떻게 부여할 거니라고 최종 땅땅땅 결정된 것, 그 값을 가지고 동작하는 그것이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데이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데이터 너무 중요하고 요거는 여러분 어디 가서 잘난 척하라고. 야, 너 데이터랑 인포메이션이랑 인텔리전스 어떻게 다른지 아니? 뭐 이런 잘난 척할 때 쓰면 좋은 거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의 데이터라고 하는 건 가공되지 않은 그냥 관찰된 것, 우리가 획득된 여러 가지 관찰 방법에 의해서 획득된 값들인 거고 그거를 가공해서 정보가 되는 거고 그 정보가 또 여러 개의 정보들을 가지고 분석, 종합을 해서 우리가 지능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로는 오늘의 날씨, 오늘의 아침 기온, 낮의 기온, 습도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죠. 매일의 그 날씨 관측하는 거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온도고요, 습도고요,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 분석을 하면 아, 이게 오늘 쾌청한, 그치? 오늘의 낮의 기온이 25도면 낮의 기온이 18도면 굉장히 선선하겠다, 그치? 낮의 기온이 18도이고 습도가 30% 청명한 가을 날씨다. 하늘의 그 구름의 농도 10%. 와, 청명한 가을 날씨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보를 낼 수 있는 거죠.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 내일은 주말이야. 내일은 토요일이야. 그 다음 날은 일요일이야. 지금은 주말이야. 라고 하는 정보, 날짜를 가지고 오늘이 그냥 9월 7일이죠. 그건 그냥 데이터예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는 건 데이터지만 이게 주말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종합해서 내일 놀러 가도 되겠다. 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게 지능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거쳐가는데 어떤 데이터를 획득하느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걸 갖고 분석할 거냐에 따라서 최종적인 인텔리전스의 품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합니다. 기고, garbage in, garbage out이야. 그래서 인공지능 모델 아까 봤지만 데이터를 먹고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거를 주면서 너는 그거 알죠? 선생님이 바람풍 하는데 학생은 선생님 좀 뒤에 방각이다. 바람풍이라고 하기는 선생님이 기대하는 그런 가르쳐주는 대로 나오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어주는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그것이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나오는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할 때 주어진 데이터에 영향을 받는다. 그거가 품질을 좌우한다인데 제가 예전에도 그 선배들이 뭐 이렇게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서비스를 제안을 합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 마치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런 건 줄 알아. 이게 누구예요?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나오는 진이에요. 그죠? 거기서는 그 알라딘이 막 별거 어디로 옮겨달라고 막 옮겨주고 뭘 만들어달라면 뻥 해서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가끔 보면 학생들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진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뭐든 주면 걔가 학습해가지고 자기가 뭐든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자, 그래서 하여튼 인공지능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있어서는 학습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들어는 봤나, 테이? 2016년에 나왔던 챗봇 서비스였어요. 그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것 같은, 그치? 딱 들었을 때 이게 사람이 하는 건가 아닌가 헷갈리게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나쁜 글들을 막 주입을 시켰더니 얘가 혐오성 발언과 뭐 저주하는 발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스트라이크 아웃 퇴출됐고요. 그 다음에 이루다라고 한 녀석도 2021년에 챗봇 나와서 야, 이거 막 사람들이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뻔했으나 이것 역시 사람들이 편향적인 것들을 막 지식을 투입하는 바람에 얘가 편향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또 얘도 사라져버렸죠. 제대로 쓰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를 잘 가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래서 그 지금 라지 랭귀지 모델, 챗봇 관련된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편향성, 인공지능의 윤리, 인공지능 윤리에 있어서 편향성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배제할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고민을 하는데 사실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나는 이게 중도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게 편향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편향성이 편향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조차 너무 사실 어려운 거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는데 의료 진단을 위한 그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하면 환자의 증상, 그다음에 검사 결과,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을 하고 이 사람은 그래서 암이다 뭐 이런 건조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런 판단을 하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제 그 데이터가 있고 그거에 이름표를 이제 붙여서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잘못된 검사 그 이름표와 데이터 사이의 매핑이 잘못되면 나중에 그 결과가 이상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암도 아닌데 암이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뭐 중요한 병인데 중요한 병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사람을 잘못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주가 예측이라고 하는 건 주가를 예측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자,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여기 주식하는 아직 1학년이라서 그런 거 안 하나? 뭐 주식하는 조만간 친구들이 생길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지금 이 주식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이 테마가 좋은 테마인지 떨어질 테마인지 이런 거 판단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치. 우선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과거의 경제 지표가 어땠고 그때의 주가가 어땠고 그때 야 얘들아 희죽희죽 웃고 있는 친구들은 뭐 하는 거니? 수업 보고 있는 거니? 딴 거 하고 있는 거니? 그래서 과거의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때문에 그 주가가 변화할 때 경제 지표는 어땠고 그때는 어떤 사건이 존재했고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럴 때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떨어지구나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920년대 데이터 해가지고 학습을 했어. 1920년대 데이터 해가지고 학습을 했는데 2020년에 쓸 수 있을까요? 없죠. 왜? 그때의 어떤 그 산업의 구조가 다르고 어떤 사상이 다르고 경제 지표 봐야 될 지표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1920년대 데이터 해가지고 학습한 거는 2020년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못된 주가 예측은 어떻게 돼? 손해를 보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문법적인 오류나 오타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정확한 번역이 나올 거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없는 온전한 글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식도 마찬가지. 이미지 정확한 이미지, 정확한 레이블이 붙은 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지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막 그냥 뭐 구글 검색해서 블로그에 나오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잘못된 걸 하는 학생도 가끔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막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는데 막 씩씩거리고 와서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어디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설명되지 않았는데요. 미안해. 그게 틀린 거야. 여러분들도 그래서 학습할 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조회수가 많은 것이 많은 사람이 공감한 거여서 그게 맞는 얘기일 수 있으나 아닌 것도 있어요. 물론 과학적인 팩트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뭐 어떤 사건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아무튼 정확한 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머신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집합이요.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쫙 모읍니다. 자, 그런데 그 데이터는 뭘 갖고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얘는 분류. 인공지능이 분류에 쓰인다고 하는 가정에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데이터셋은요, 어떤 것들 갖고 있냐면요, 피처라고 하는 거. 데이터, 이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면은 각각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 픽셀들이 갖고 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 피처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걔가, 그 이미지가 개인지, 고양인지라고 하는 어떤 그 타겟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타겟이라는 건 무슨 뜻인 거냐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목표로 하는 값,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그래서 맞춰야 될 그 값, 그런 맥락에서 타겟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 중에서 그걸 다 학습에만 쓰는 건 아니고, 그죠? 학습의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래서 그 학습이 잘 됐는지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피처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들을 건데 이제 피처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특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데이터 갖고 있는 값 자체를 피처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타겟이라는 표현이 있고 프리딕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타겟이라는 건 다시 반복합니다. 목표인 거야. 뭐의 목표야?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목표야. 그치?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 이 분류의 정확한, 요 이미지에 해당하는 정확한 분류를 알아내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로서 요 이미지에 해당하는 정답, 이거를 타겟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건 머신러닝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참값인 거야. 참값인 거고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건 인풋으로 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돌려서 내놓은 답. 그거는 프리딕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Y라고 하는 것과 Y 해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혼자서 여기 머신러닝 관련된 거, 인공지능 관련된 걸 보다 보면 Y라는 표현과 Y 해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Y는 팩트야. 트루 값이야. 트루 값. Y의 해시라고 하는 건 추측 값인 거야.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려서 나온 결과값, 그게 Y랑 같으면 굉장히 성공적인 거고 Y와 같지 않을 확률이 훨씬 많은 거죠. Y의 근사한 이제 그런 값이 나오는 거겠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함수할 때 우리가 X가 입력이고 보통 Y가 출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인 거예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거 X, 그 다음에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결과로 나오는 게 Y, 어떤 함수, 이런 대응관계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용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 파라미터라는 표현이 있고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표현이 있어요. 파라미터 어디서 들어봤나? C에서 할 때 언어 인풋 파라미터, 입력, 함수의 입력값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라는 뜻인 거예요. 값이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맥락에서 이제 파라미터인데 또 파라미터라는 건 또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값 뭐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아무튼 모델 파라미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부적인 거야. 모델 내부적인 거고 그 데이터로부터 학습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건 뭐냐면 파라미터보다 하이퍼라는 건 초월한다는 뜻인 거죠. 초월하다는 것 뜻은 뭐냐면 모델 파라미터는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내는 값이고 그거를 초월하는 거야. 초월한다라고 하는 건 모델 밖에서 모델을 설계한 사람이 부여하는 값인 겁니다. 그래서 모델 밖에라는 뜻은 뭐냐면 그래서 모델 밖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델 내부의 값이지만 밖에서 모델을 설계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명시적으로 입력하는 값, 이게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셋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의 집합이야. 데이터의 집합이야.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에 대한 걸 하고 있으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죠. 야, 이거는 캐시야, 얘는 홀스야, 얘는 덕이야, 얘는 독이야, 캐시야, 홀스야라고 하는 요렇게 다 이미지와 거기에 이름표가 붙어 있는 집합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표를 분석해 보니까 가질 수 있는 값이 캐시거나 독이거나 홀스이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그럼 우리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인풋 이미지, 이런 물론 다 같은 해상도의 이미지입니다.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X로, 수학적으로 X로 표현하기도 하고 데이터 피처들이 들어왔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 입력해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걸 바라는 거냐면 캣, 덕, 홀스라고 나오는 거는 그거는 사용자 그 프로그램 또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이 겉에다 씌운 거고요. 인공지능 모델을 하고 나면 결과는 확률로 나옵니다. 그래서 캣일 확률, 덕일 확률, 홀스의 확률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씌운다라고 치면 확률 값 중에서 지금 여기서 제일 큰 값에 해당하는 홀스의 확률이 제일 크면 이건 홀스라고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anyway 알고리즘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런 클래스가 분류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게 한 100개쯤 된다라고 하면 100개의 분류에 대한 확률 값이 나올 거고, 그럼 사용자한테는 그 중에 탑5, 뭐 탑3, 탑1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씌워서 사용자한테 결과를 줄 수 있겠죠. 근데 anyway 머신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거 이런 확률 값으로 나오는 거다. 모든 가능한 클래스의 확률 값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만큼을 학습에 쓰고 요만큼을 테스트에 쓰겠다. 이거는 그냥 관리자가, 인공지능 설계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할 때는 요 이미지를 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입력을 주겠죠. 그러면
타겟은 참값은 뭐야? 얘가 덕이잖아요. 덕이니까 캐실 확률은 0이어야 되고 홀스의 확률은 0이어야 되고 덕일 확률이 1인 값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참값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걔가 제대로 할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머신러닝을 돌리고 나면 이렇게 나오겠죠. y의 hat. 이 머신러닝을 돌려서 나온 결과값이야. 캐실 확률이 0.02, 덕일 확률이 0.49, 홀스의 확률이 0.49.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타겟 값과 원래 나와야 될 정답과 예측한 값 사이의 차이를 비교하겠죠. 비교해서 아직 멀었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피드백을 줘서 야 고쳐. 그래서 얘도 이제 해가지고 결과 타겟 값과 다르니까 고쳐. 또 얘도 집어넣어서 타겟 값과 다르면 고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안에 있는 값들을 모델 파라미터들이 바뀌는 거야. 그 안에서.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지만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있고 그 사이에 입력된 것들을 어떻게 몇 단계를 거쳐서 처리할 건지에 대한 설계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어지는 거야.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야. 인공지능 모델을 설계하는 사람이 몇 개의 층으로 구성할 건지 각 층에는 몇 개의 노드가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은 설계자가 결정한 하이퍼 파라미터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입력 여기 이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입력들이 들어올 건데 그 입력들에게는 어떤 웨이트를 부여할 것인가는 학습을 하면서 업데이트되는 모델 파라미터인 거죠. 그래서 학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얘나 얘보다는 요 인풋이 더 중요해 라고 해서 이제 웨이트가 더 커지는 뭐 0.2, 0.2, 0.5, 0.2, 0.2, 0.8, 0.2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웨이트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올 만해요? 자,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그러니까 타겟이라고 하는 거,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거,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학습이 되고 나면 테스트를 하죠. 요 입력을 딱 주고, 여기서 그럼 결과값이, 얘는 홀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캐실 확률이 0, 덕일 확률이 0, 홀스의 확률이 1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지만 당연히 얘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나올 수는 있죠. 캐실 확률이 0.01, 덕일 확률이 0.08, 홀스의 확률이 0.91. 그러면 이 정도는 박수 해줘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 나오면 그래 가장 아주 극명하게 홀스의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 너 분류 잘했어. 이렇게